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뭐 입장은 특별히 뭐 그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운 입장이죠. 원래는 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요 선고가 나오면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로 취소가 됐고요. 이제 대변인 논평으로 대체가 됐는데 뭐 남은 재판에서는 꼼수 지연 전략 쓰지 마라 뭐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지역 행사 도중에 기자들에게 뭐 몇 마디 했는데 어떻게 1심에서 유죄가 난 사안이 2심에서 이렇게 다 뒤집히냐 유감이다 그러면서 판사 개인에 따라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판사 개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상당히 지금 당혹감에 빠져 있는 걸 보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는 뭐 무죄를 그동안 주장하기는 했었는데 결과 무죄로 나와서 아까 의원들 뭐 얼굴도 네.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 좋겠습니다 지금. 네.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예. 사실 1심에서 유죄받은 게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거와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두 개가 유죄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김문기 씨 몰랐다 뭐 사진 조작이 사실 그 골프 안 쳤다고 한 덩어리 그렇죠. 묶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무죄를 민주당 쪽에서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백현동 그 협박받았다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조금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100만 원 미만 정도가 나오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은 있었는데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도 오늘 민주당의 예상보다도 더 법원에서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로 들었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빨리 가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뭐 대법원 선고가 한 2달, 석 달 안에 나와서 좀 땡겨지면 2달 안에도 나올 수 있다. 3달까지 안 가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최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서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서 대선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그런 입장을 오늘 다시 밝힌 걸로 보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대법원에 대한 3심 선고 압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윤 기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대법원에서 이제 2달 안에 이 선고를 하려면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 선고가 속도를 내려면 다른 사건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부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부 주심이 일단 의지를 갖고 이것 먼저 검토해보자라고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관 4명이 이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이걸 좀 빨리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뭐 서류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내고 이런 기간까지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뭐 꽉꽉 채워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정말 2달 안에 선고를 하려면 대법원이 굉장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한 그 안에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뭐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예. 홀가분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죠.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8개 사건에서 재판 5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고가 1심이라도 내려진 사건이 두 개거든요. 그동안 2개였는데 하나가 지금 이번에 2심이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가 위증교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무죄였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였고 지금 본 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였는데 그 유죄에 나왔던 사건마저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금 재판들은 거의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3개는 아예 재판 시작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 중에 유죄에 나온 사건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라고 이제 공격은 계속 할 텐데 네.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고 뭐 족쇄를 거의 뗐다 정도로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거다. 이 기자가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고리가 끊어졌다.
네. 하나는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이제 올가매고 프레임을 씌웠던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에서 가장 유리했던 게 지금 이 김문기 몰랐다와 백현동 협박 발언의 공직선거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건 이제 피선거권이 바로 제한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디데이였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디데이였어요. 그의 국민의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 대선에서 스텝이 어떻게 될지 좀 어려워질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공격을 좀 더 하겠죠. 사법 리스크 공격을.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전세가 좀 바뀌는 분위기다? 이렇게 그렇죠. 읽어야 민주당에서 될까? 계속 예. 지기현 판사부터 해서 계속 판사의 판단이 이상하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반박을 했던 논리가 지금 오늘부터 바로 벌써 국민의힘이 지금 역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상당히 입장도 좀 곤란하고 네. 곤혹스러운 상태죠. 대표가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면. 네. 아니 민주당에서는 오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아찔한 네. 우려를 당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사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목소리를 낼 채비도 사실상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 어려워졌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다. 그거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두 분하고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